그날 우물 속에서 건진 건 목줄 하나였지. 백구가 이런 무거운 쇳덩어리를 차고 있을 리 없는데. 이래서 우물이 썩은 기라. 누가 뭐를 쳐넣었는지 냄새가 역해. 누군가 내 백구를 이용했구나. 목줄은 무게추로 쓴 기다. 사체 애초에 없었어. 우물은 우리 몫이다. 니들이 훔쳐서 사람을 의심케 했나. 내일 비 오면 내 백구를 이용해서 거짓말 꾸민 놈의 정체가 떠오를 기라. 70년 터전을 송두리째 흔든 한 사람의 치밀한 계획. 과연 그 끝은? 새벽 5시 연알이 공동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한 달째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우물 수위가 바닥을 드러낸 지 벌써 사흘째였거든요. 평소 같으면 두레박만 내려도 시원한 물이 콸콸 올라오던 우물이었는데 이제는 바가지에 흙탕물 몇 방울만 찰랑거릴 뿐이었습니다. 이것 참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싶네. 복내 할매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80 넘은 나이에도 새벽마다 우물 청소를 도맡아 하시던 분이라 우물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셨거든요. 우리 살아온 70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라 저도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 우물물로 밥 짓고 빨래하고 목욕하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말을 줄이야. 더군다나 우리 백구가 사라진 지도 벌써 사흘째라 마음은 더욱 무거웠지요. 순이 할매, 한 번 더 시도해 보이소. 이장 대행을 맡고 있는 서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48살로 나이는 저보다 한참 아래지만 요즘 마을 일은 거의 도연 씨가 도맡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바닥에 뭔가 막힌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레박줄을 다시 풀어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깊숙이 우물 바닥까지 닿을 때까지 줄을 내렸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닥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라? 이게 뭐지? 두레박을 천천히 끌어올리는데 무게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물이 아닌 다른 뭔가가 걸려 올라오는 무게였거든요. 우물 입구까지 올라온 두레박을 들여다보니 흙탕물 사이로 흰 플라스틱 버클과 낡은 가죽끈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고? 복내 할매가 눈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것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백구의 목줄이었거든요. 8년 전 백구가 강아지였을 때 직접 사다 준 빨간 가죽죽 목줄, 흰색 플라스틱 버클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목줄 끝에 묵직한 스테인리스 무게추가 단단히 묶여 있더라고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원통형 쇳덩어리였는데 밧줄로 여러 번 감아서 목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백구 목줄이 맞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이 무거운 쇳덩어리는 뭐고? 백구가 이런 걸 차고 있을 리가 없는데. 그때였습니다. 서도연 씨의 얼굴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급하게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뭔가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금세 평소의 침착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아, 이래서 우물이 썩은 기라. 누가 뭐를 쳐넣었는지. 냄새가 역해요. 도연 씨는 코를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 할매, 혹시 백구가 우물에 빠진 건 아닐까 싶은데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화가 나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백구는 물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 우물 주변은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곳인데 빠질 리가 없어요. 그래도 목줄이 나왔잖아요. 미정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연 씨 동생으로 요즘 부동산 일을 한다고 서울에서 내려와 있던 분이었지요. 혹시 모르니까 보건소에 신고해서 우물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내 할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만약에 정말로 개가 빠져서 물이 오염됐다면 우리가 계속 이 물을 쓸 수는 없잖아. 그런데 저는 계속 이상했습니다. 목줄만 나오고 백구는 없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더군다나 백구가 차지도 않던 무게추까지 목줄에 묶여 있다니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목줄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무게추는 대체 뭐예요? 백구가 이런 무거운 걸 목에 차고 다녔을 리 없는데. 도연 씨가 또 한 번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건 개가 물에 빠지면서 뭔가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닐까요? 중요한 건 우물이 오염됐을 가능성이니까 일단 사용을 중단하고 정밀 조사를 받아야겠어요. 미정 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혹시 모르니까 급수차라도 신청해야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 물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저는 목줄과 무게추를 손에 쥐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백구는 똑똑한 개였거든요. 사람보다 눈이 밝고 위험한 곳은 절대 가지 않는 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우물 주변은 어릴 때부터 뛰어다니던 곳인데 갑자기 빠져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무게추,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목줄에 묶은 거였습니다. 밧줄로 여러 번 감아서 단단히 고정해 놨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숨기려고 아니면 무언가를 조작하려고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백구를 누군가 이용했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분명히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어.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우물가에 남아서 목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이 작은 증거 하나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백구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그리고 누가 네 목줄로 이런 더러운 짓을 한 거야? 우물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백구의 목줄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무게추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지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쇳덩어리가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차가운 속셈이 제 손에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집 마당에 들어서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와 제 다리에 몸을 비비곤 했는데 이제는 텅 빈 마당만 남아 있었거든요. 장독대 옆에는 백구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 전 마지막으로 밥을 줬던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백구야, 너는 진짜 어디 간 거야? 저는 밥그릇을 들어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릇 바닥에는 아직도 사료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어요. 백구가 워낙 깔끔하게 먹는 놈이라 평소 같으면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 텐데 마른 장독대를 바라보니 마음이 더욱 착잡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김장독에 물이 말라붙어 하얀 자국만 남아 있었거든요. 뒤뜰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추며 가지며 모든 채소가 바싹 말라서 마치 누군가 불로 지진 듯 시커멓게 변해 있었지요.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저는 말라비틀어진 고추 줄기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우물물로 하루 걸러 하루씩 물을 주면 싱싱하게 자라던 채소들이었는데 그때 마당 한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백구가 평소 가지고 놀던 낡은 고무공이었어요. 공 옆에는 백구가 어디선가 물어다 놓은 작은 나무 판자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래된 집원 팻말이더라고요. 페인트가 벗겨져서 글씨가 희미하긴 했지만 연하리 산이 13-1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저는 팻말을 집어들고 곰곰 생각했습니다. 백구는 가끔 산책하다가 이상한 걸 물어오곤 했거든요. 그런데 집원 팻말이라니
이건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집안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진수였습니다. 20살 손자 녀석이 군대 가기 전 마지막 휴가로 며칠 전부터 내려와 있었거든요. 제가 새벽부터 우물가에 나간 사이 잠에서 깨어난 모양이었지요. 그래, 왔다. 저는 목줄과 팻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가 제 손에 들린 걸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백구 목줄이에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우물에서 나왔다. 저는 목줄을 진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이 무거운 쇠덩어리가 왜 목줄에 묶여 있을까? 진수가 무게추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스테인리스잖아요. 되게 무거워요. 백구가 이런 걸 차고 다녔을 리 없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가 일부러 이걸 묶은 건 아닐까요? 뭔가를 숨기려고. 나도 그 생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는 사람보다 눈이 밝지. 그놈 진짜 우물에 빠질 놈 아니야. 누군가 내 백구를 이용했구나. 진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CCTV부터 보죠. 요즘은 마을 곳곳에 방범 카메라가 있잖아요. 혹시 백구가 마지막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그렇구나. 저는 진수의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아버지가 남긴 걸 좀 찾아봐야겠다. 저는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마을 급수대 관리위원 일을 맡으면서 모아뒀던 서류 묶음이 거기 있거든요. 우물 수문일지며 옛 지적도며 마을 물 관리에 관한 모든 기록이 담긴 소중한 자료들이었지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진수가 묵직한 서류 묶음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20년 넘게 기록해둔 거야. 우물 물 사용량, 수위 변화, 계절별 물 상태까지 다 적어놨지. 저는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혹시 몰라. 이 안에 답이 있을지도. 서류를 펼쳐보니 남편의 꼼꼼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매일같이 기록된 우물 관리 일지였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지적도 사본이었습니다. 마을 경계선과 우물 위치, 그리고 각 집의 토지 경계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진수가 지적도 한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우물 주변 땅 경계가 요즘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도 자세히 보니 그랬습니다. 예전 지적도에는 우물이 완전히 마을 공동구역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부 경계선이 바뀐 것 같았어요. 특히 서도연 씨 집 쪽 경계가 미묘하게 우물 가까이로 이동되어 있더라고요.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언제부터 경계가 바뀐 거지? 그때 진수가 백구 목줄을 다시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무게추 말이에요. 이렇게 정교하게 밧줄로 묶인 걸 보면 누군가 전문적으로 작업한 것 같아요. 그냥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었던 거죠. 목적이? 저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진수가 말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혹시 우물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숨기려고 백구 사체가 빠진 것처럼 꾸민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아, 걔가 죽어서 물이 오염됐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백구는, 그럼 백구는 어디 있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일단 차근차근 알아봐요. 분명히 백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적도를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이 땅 경계 변경 문제도 우물 고갈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의 목줄, 우물의 고갈, 땅 경계의 변화.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래, 끝까지 파헤쳐보자. 저는 목줄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 백구를 이용해서 나쁜 짓 한 놈을 반드시 찾아내겠어. 그날 오후 마을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아리 주민 여러분, 긴급 마을 회의를 알려드립니다. 오후 2시 마을회관에서 우물 문제에 대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오니 가구당 한 분 이상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수와 함께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백구의 목줄과 남편이 남긴 지적도 사본을 들고 말이에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마을회관에는 이미 20명 가까운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표정이 어두웠어요. 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자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거든요.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도연 씨가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물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한숨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수차 신청을 해야 하는데 도연 씨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급수차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몇 톤씩 와봤자 20가구가 쓰기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복내 할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기요? 우리가 물 없이 어떻게 살라는 기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도연 씨의 목소리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참에 우물 대신 지하수를 파는 게 어떨까요? 마침 우리 밭 경계 근처에 수량이 괜찮은 곳이 있거든요. 지하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우물물 얘기예요? 도연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이 할매, 현실을 봐야죠. 이런 가뭄에 우물 하나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하수를 파면 더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고 수량도 안정적이거든요. 그때 미정 씨가 서류철을 펼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조사해 봤는데 지하수 개발 허가 받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한 달 안에 승인 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우물이 갑자기 마른 게 정말 가뭄 때문일까요? 70년 넘게 한 번도 마른 적 없던 우물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리가 있나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도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할매 생각에는 뭐가 원인이라는 기에?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백구의 목줄을 꺼내 보였습니다. 우리 백구 목줄이 우물에서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무게추가 묶여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목줄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무게추? 복내 할매가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요? 백구가 이런 무거운 쇠덩어리를 차고 다녔을 리 없거든요. 저는 무게추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묶은 것 같아요. 마치 뭔가를 숨기려고 말이에요. 도연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추측은 의미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물 확보거든요. 우물 파는 것부터 논의합시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우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할매, 괜히 위험한 곳에 들어가지 마세요.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우물 청소는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좋겠어요. 회의는 결국 급수차 신청과 함께 우물 개발도 검토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도연 씨 남매가 너무 성급하게 우물 얘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제가 백구 목줄 얘기를 할 때마다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것도 이상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저와 진수는 우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우물 안에 들어가실 거예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뭔가 있을 거야. 저는 손전등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분명히 단서가 숨어 있어. 우물 입구에 다다르니 오후 햇살이 바닥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낮아진 수위 때문에 우물 벽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저는 밧줄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진수가 위에서 밧줄을 잡아주고 있었고요. 우물 안은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우물 벽면 중간쯤에 새로운 이음매가 있더라고요. 돌과 돌 사이를 메운 실리콘 코킹이 다른 부분과 색깔이 달랐거든요. 이게 뭐지? 저는 손등을 비추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새 거였어요. 다른 부분은 세월이 흘러 회색빛으로 변색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하얀색 그대로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돌틈에서 미세한 PVC 가루도 발견됐습니다. 마치 최근에 누군가 파이프 작업을 한 것 같은 흔적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저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이음매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니 뒤쪽으로 약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 관을 박아 넣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우물벽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설치한 거였어요. 물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건 새 거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최근에 손댔다. 그리고 그 무게추. 백구목에 그런 게 있을 리 없어.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이 갑자기 마른 것도, 백구의 목줄에 무게추가 묶여 있던 것도, 도연 씨가 성급하게 우물물 개발을 제안한 것도. 저는 서둘러 우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수야, 큰일이다.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물에서 물을 빼돌리고 있어.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백구 목줄을 이용한 거야. 정말요?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백구를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을 속인 놈을 반드시 찾아내겠어.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가운데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음모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마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쯤 옆집 영수 씨가 급하게 우리 집 마당으로 뛰어왔어요. 순이 할매, 큰일 났어 얘. 영수 씨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수도에서 물이 안 나와 얘.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씩이라도 나왔는데 오늘은 공기만 콸콸 나와 얘.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라고 해요? 수도에서? 네. 그뿐만 아니라 건너편 경숙이네도 마찬가지래. 수도꼭지 틀면 바람소리만 나고 물은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물이 마른 것도 모자라 이제 집안 수도까지 끊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진수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마을 전체 급수가 끊어지고 있어.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뭄이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그날 오전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해봤습니다. 정말 심각했어요. 20가구 중 12가구에서 급수가 완전히 끊어졌고 나머지도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밭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겨우 버티고 있던 채소들이 하루 사이에 완전히 바싹 말라버렸어요. 마치 누군가 뿌리째 태워버린 것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저는 말라비틀어진 고추밭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때 복내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셨어요. 순이야, 이거 어쩌면 좋을꼬? 복내 할매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평생 이 물로 살았대이. 말이 쉬워. 우물 버리고 새로 지하수 판닥하면. 할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에. 저는 복내 할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게 있어요. 누군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그 순간 멀리서 서미정 씨와 서도연 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미정 씨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 할머니들 여기 계셨네요. 미정 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급수 상황 들으셨죠? 정말 심각해요.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공동우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정 허가 서류를 미리 준비해뒀어요. 미정 씨가 서류철을 펄럭이며 말했습니다. 공동우물은 비효율이라니까요. 요즘 누가 공동체 타령을 해요. 개인별로 우물물 파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복내 할매가 화를 내셨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기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이 우물로 살아왔는데. 할머니,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미정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요. 저는 미정 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왔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물 파는 게 얼마나 드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한 집당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도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업체로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500만 원? 복내 할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기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작스럽게 500만 원을 준비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도연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물론 우물 위치는 제가 추천하는 곳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마침 제 밭 경계 근처에 수량이 풍부한 지점이 있거든요. 여러 집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필 도연 씨 밭 근처에 물이 풍부하다니 너무 우연치 않나요? 잠깐만요. 저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 씨, 혹시 요즘 밭에서 물 사용량이 늘어난 거 없어요? 도연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런 가뭄에 물을 어디서 구해서 쓴다는 기에?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최근에 민박집 손님들이 물 부족하다고 불만 제기한 적 없나요? 미정 씨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순이 할머니, 지금은 그런 추측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해야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오후 늦게 저는 우물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우물 바깥쪽 돌담 뒤를 살펴보니 얕게 파헤쳐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삽으로 작업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흙을 덮어놓은 흔적도 있었고요. 이게 뭐지? 저는 쪼그려 앉아 흙을 조금씩 파헤쳐 봤습니다. 얼마 안 파봤는데 플라스틱 관이 나왔어요. 굵기는 손목 정도 되고 새 것처럼 깨끗했거든요. 이상해. 이런 관이 왜 여기 묻혀 있지? 관을 따라 조금 더 파보니 우물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서도연 씨 집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우물가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려고요. 진수도 함께 왔고 우리는 우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서 관찰했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 쪽에서 미세한 모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웅웅거리는 소리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들렸거든요. 할머니, 저 소리 들려요? 진수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응, 뭔가 돌아가고 있어. 저는 손전등을 준비했습니다. 저 소리가 뭔지 확인해 보자. 저희가 조심스럽게 우물로 다가가자 모터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눈치채고 전원을 끈 것 같았어요. 이상해. 저는 손전등으로 우물 주변을 비춰봤지만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줌매, 모터 소리 들었으십니까? 저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나이든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어머, 누구세요? 저는 경계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명철입니다. 예전에 이 마을에서 수리공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요즘 물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한번 와봤는데 방금 들린 건 수중 펌프 소리에. 수중 펌프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네, 저도 30년 넘게 펌프 다뤄봐서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오명철 씨가 우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펌프가 돌아간다는 건 누군가 몰래 물을 빼내고 있다는 얘기지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제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아까 보니 무게추 하나 갖고 계시던데. 오명철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조작용이네. 조작용이라고요? 저는 오명철 씨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오명철 씨가 손전등을 켜며 말했습니다. 네, 그 무게추 좀 다시 보여주세요. 저는 망설였지만 백구의 목줄을 꺼내 보였습니다. 오명철 씨가 무게추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렇네. 이건 스테인리스 축중추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수중 펌프 설치할 때 무게 조절용으로 쓰는 건데.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이걸 개 목줄에 묶어놨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백구는 정말 우물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네요? 당연하죠. 개가 이런 무거운 걸 차고 있었다면 평소에 걸을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오명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누군가 내 백구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꾸민 거였어요. 그럼 진짜 원인은 뭘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오명철 씨가 우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들린 수중 펌프 소리로 봐서는 우물 안에 비밀 배관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내벽 하부에 티자, 파이프나 역류 방지 밸브 같은 게 숨겨져 있을 거예요. 티자 파이프요? 네, 물기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장치죠. 겉으로는 우물이 말라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물을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이 고생한 것도 밭의 농작물들이 말라 죽은 것도 모두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찾을 수 있죠. 오명철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물 내부 구조를 자세히 조사하면 증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추적할 수 있고요.
저는 오명철 씨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언제 조사할 수 있을까요? 내일 낮에 해보죠. 우물 안에 들어가서 벽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오명철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구도 준비해 올게요.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저 아저씨 믿어도 될 것 같니? 할머니도 의심스러우세요? 아니야, 말은 일리가 있어. 근데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너무 갑자기 나타난 것 같아서 마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도 우리 편인 것 같은데요. 도연 씨보다는 훨씬 믿을만 하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도연 씨는 제가 백구 목줄 얘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이상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급수차 배정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도연 씨가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급수차가 오후에 온다고 합니다.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이 제한적이니까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물 계획은 어떻게 된 기에? 복내 할매가 물었습니다. 서류 준비 중입니다. 미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작업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연 씨가 자꾸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어디 가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후 저는 몰래 도연 씨를 따라가 봤어요. 그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도연 씨는 자기 집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고 옆 담벼락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창고 안에서 뭔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가 뭔가를 조작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이상해. 창고에서 뭘 하는 거지? 잠시 후 도연 씨가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리모컨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전원 타이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숨었다가 도연 씨가 집으로 들어간 후 창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창고 뒤편에는 굵은 전선이 땅속으로 파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선이 향하는 방향은 우물 쪽이었습니다. 설마. 저는 전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봤습니다. 정말로 우물 근처까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에, 뭘 찾고 계세요? 오명철 씨였습니다. 약속한 대로 도구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 오셨네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도연 씨 창고에서 우물까지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명철 씨가 전선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이건 수중 펌프 전원선이에요. 창고에서 펌프를 조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말 도연 씨가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오명철 씨가 말했습니다. 우물 안을 조사해 보면 더 확실해질 거예요. 그때 진수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진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소영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밤에 누가 뭘 하는지 몰래 찍을 수 있잖아요. 몰래 카메라? 네, 요즘 작고 성능 좋은 게 많아요. 우물 맞은편 굴뚝에 설치하면 우물 전체가 다 보일 거예요. 오명철 씨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그거 좋네요. 증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도연 씨를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도 마을 이장 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백구 목줄에 무게추가 묶여 있던 것, 창고에서 우물까지 연결된 전선, 그리고 아까 전원 타이머를 조작하던 모습까지 모든 증거가 도연 씨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좋아, 해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백구를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을 속인 놈이 누군지 확실히 밝혀내겠어. 오후에 우물 조사를 마친 후 진수는 정말로 작은 소형 몰래카메라를 구해왔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카메라였는데 밤에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해질 무렵 저희는 몰래 굴뚝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우물 전체가 잘 보이는 각도로 고정하고 밤새 녹화되도록 설정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정말 도연 씨가 범인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오명철 씨도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요? 너무 때마침 나타난 것 같아서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창문 너머로 우물 쪽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오늘 밤에는 어떤 진실이 드러날까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창문 너머로 우물 쪽을 바라보며 밤새 지켜봤거든요. 새벽 2시쯤 정말로 누군가 우물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진수야. 저는 손자를 깨웠습니다. 누군가 왔어. 진수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말이네요. 저 사람 누구예요? 어둠 속에서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체격으로 봐서는 남자였어요. 그 사람은 우물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잘 찍고 있겠지?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제대로 녹화되고 있어야 할 텐데. 10여 분 후 그 사람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새벽까지 더 지켜봤지만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기상청에서 오후부터 큰 비가 온다는 예보를 발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가뭄에 단비가 내릴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상했습니다. 오명철 씨와 함께 다시 우물을 조사해 보니 더욱 놀라운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아침에 이거 보세요. 오명철 씨가 우물 바닥 근처에서 뭔가를 건져 올렸습니다. 케이블 타이예요. 그것도 새 거. 케이블 타이요? 네, 전선이나 배관을 고정할 때 쓰는 거죠. 이게 여기 있다는 건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최근에 배관 작업을 했다는 증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물벽 틈새에서 젖은 비닐장갑 한 짝도 발견됐어요. 장갑 안쪽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손가락 부분은 물에 불어서 늘어져 있었거든요. 이 장갑 누가 떨어뜨린 거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작업하다가 실수로 빠뜨린 것 같네요. 오명철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때 수중 펌프 설치할 때 묻는 거예요.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물에 비밀 배관과 수중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이요. 오후가 되자 정말로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큰 비가 올 조짐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물 수면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품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라, 저게 뭐지? 저는 놀라서 오명철 씨를 불렀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오명철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배관에 역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비가 오기 전 기압 변화 때문에 지하수 흐름이 바뀐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말라붙었던 우물에서 갑자기 거품이 올라오다니. 그럼 이제 숨겨진 배관이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비가 오면 압력 때문에 배관 속 물이 역류하거든요. 그때 멀리서 서도연 씨가 급하게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 씨가 우물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거품이? 신기하죠?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가뭄에 말라붙었던 우물에서 갑자기 거품이 나오다니. 도연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뭔가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 진수가 몰래 카메라를 회수하러 굴뚝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할머니, 찍혔어요. 진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진짜 누군가 밤마다 우물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정말? 저는 급하게 진수 옆으로 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새벽마다 우물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뭔가를 조작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리고 그 사람은 서도연이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 속에서 도연 씨는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벽면에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아마 수중 펌프의 압력을 조절하거나 역류 방지 밸브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정 씨도 나왔다는 거였어요. 서류철을 들고 와서 오빠와 뭔가 상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제 확실해졌네요. 오명철 씨가 말했습니다. 서도연 씨가 범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기예요? 우리는 모두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도연 씨가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뒤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대화를 들었을 거예요. 아, 그냥. 진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설마 저를 염탐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도연 씨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뭘 하는지 확인해 봤어요. 도연 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가서 말했어요. 순이 할매, 혹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기에? 우물에서 물을 빼돌리고 있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백구 목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였고요. 그 순간 도연 씨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추측으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다 찍혀 있어요. 당신이 밤마다 우물을 조작하는 모습이. 도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했어요. 그거야 뭐 우물 상태를 확인한 거죠. 이장 대행으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밤중에요? 오명철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수중 펌프 조작하면서요? 그때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도연 씨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순이 할매, 개 사체를 누가 우물에 던졌는지 다들 짐작 가시지에? 뭐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백구가 실종된 지 며칠 만에 목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할매만 조작이다, 음모다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연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범인인 것처럼 몰아가려고 했어요. 정말 비겁한 짓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젠 숨길 것도 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일 비 오면 진짜가 떠오를 기라. 내 백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인 놈의 정체가 말이야. 도연 씨가 당황한 표정을 보였어요. 비가 오면 배관에서 역류가 일어나서 모든 증거가 드러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할매, 섣불리 추측하지 마세요. 도연 씨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괜히 소문 퍼뜨리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말 큰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돕는구나.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폭풍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비가 모든 걸 씻어갈 깁니다. 그리고 내 백구를 이용해서 거짓말 꾸민 놈들의 진짜 모습도 드러날 거예요.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 정도로 거센 비였어요. 저는 잠옷 위에 비옷을 대충 걸치고 우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진수가 뒤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이야말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날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우물에 도착하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빗물이 우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수면이 급격히 치솟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우물 한쪽에서 물이 거꾸로 솟구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역류다. 오명철 씨가 어디선가 나타나며 소리쳤습니다. 배관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물 벽면 한쪽에서 탁한 물이 세차게 분사되고 있었어요. 마치 숨겨진 파이프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네요. 오명철 씨가 손전등으로 분사되는 곳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T자 파이프가 벽에 박혀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우물 벽면에 굵은 플라스틱 파이프가 반쯤 박혀 있고 그 끝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파이프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따라가 보면 알죠. 오명철 씨가 말했습니다. 아마 도연 씨 집 쪽일 거예요. 저희는 폭우 속에서 파이프가 묻힌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빗물 때문에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땅속에 묻힌 배관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어요. 파이프는 정말로 서도연 씨 집 뒤쪽 창고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창고 벽면에는 두꺼운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타이머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증거네요. 오명철 씨가 말했습니다. 수중 펌프를 타이머로 조작해서 밤마다 자동으로 물을 빼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창고 안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도연 씨였어요. 손에는 뭔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기예요? 도연 씨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야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장치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 백구는 어디 있어요? 그때 서미정 씨도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오빠 옆에 섰어요. 오빠 어떻게 할 거야? 미정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 들통났잖아. 닥쳐. 도연 씨가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폭우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복내 할매를 비롯해 10여 명의 주민들이 우물가로 몰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복내 할매가 물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범을 찾았어요. 서도연 씨가 우물에서 물을 훔쳐갔어요.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수야, 영상 보여줘. 저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진수가 휴대폰을 꺼내서 몰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작은 화면이었지만 도연 씨가 밤마다 우물을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기 보세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도연 씨가 새벽마다 우물 안에 들어가서 수중 펌프를 조작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미정 씨가 서류철을 들고 와서 오빠와 상의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지하수 개발 허가 서류와 토지 경계 변경 도면을 검토하는 모습이었죠. 미정이까지. 복내 할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물에서 더 큰 역류가 일어나면서 뭔가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저기 봐.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물과 함께 떠오른 건 백구의 목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목줄에 묶인 스테인리스 무게추가 빛을 반사하며 번쩍거렸거든요. 저거야. 저는 우물로 뛰어가서 목줄을 건져 올렸습니다. 내 백구 목줄이야. 오명철 씨가 무게추를 살펴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체가 아니에요. 목줄은 무게추로 쓴 기예요. 애초에 개는 없었어요. 썩은 냄새 프레임 만들라고 던진 거였어요.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백구는 어디 있는 기야? 복내 할매가 물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 백구 목줄을 이런 더러운 짓에 썼다고. 저는 도연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백구는 어디 있어요? 도연 씨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깟 물 좀 돌려 썼다 카이. 다들 살자고 하는 긴데 물 좀 돌려 썼다고? 복내 할매가 지팡이를 들고 성내셨습니다. 우물은 우리 몫이다. 니들이 훔쳐서 사람을 의심케 했나? 다른 주민들도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없이 고생한 기야? 밭에 농작물이 다 말라 죽었잖아. 민박 손님들 다 떠난 것도 니들 때문이구나. 도연 씨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민박집 물이 부족해서 조금만. 조금? 오명철 씨가 타이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6시간씩 펌프를 돌렸잖아요. 이게 조금이에요? 미정 씨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오빠가 시작했어요. 저는 서류만 도왔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어요. 저는 목줄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백구야, 네가 지켜낸 건 물길만이 아니고 사람 길이다. 그리고 네 목줄로 거짓말 꾸민 놈들 정체도.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경찰이 온다.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도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다시 솟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배관이 터지면서 물길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였어요. 복내 할매가 우물물을 손으로 떠서 마셔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물맛이 돌아왔구나. 이제야 진짜 우리 물이 돌아왔어.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네가 우리를 도와준 거구나. 폭우 속에서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배관, 수중 펌프, 전원 타이머, 그리고 진수가 찍은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서도연 씨와 서미정 씨 남매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했거든요. 이 정도면 우물 훼손, 지하수법 위반,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미수까지 추가될 수 있고요. 서미정 씨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시작했어요. 미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박집 물이 부족하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서 저는 정말 서류만 도왔어요. 지적도 경계 변경이랑 지하수 개발 허가 서류만. 도연 씨가 동생을 노려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럼 백구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백구는 어디 있어요? 도연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산 너머 폐가에 묶어놨습니다. 며칠 굶겨서 약해졌을 텐데.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백구가 며칠 동안 굶주리고 있었다니. 진수야, 빨리 가자. 저는 손자를 재촉했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한 오후, 저희는 산 너머 폐가에서 백구를 찾았습니다.
낡은 헛간 구석에 밧줄로 묶여있던 백구는 많이 말랐지만 저희를 보자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백구야, 미안해. 저는 백구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늦었다. 백구는 며칠 동안 굶주렸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보신 후 며칠만 잘 돌보면 금방 회복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일주일 후 마을에서는 대대적인 우물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 씨가 불법으로 설치한 모든 배관을 제거하고 우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었어요. 오명철 씨가 자원봉사로 복구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우물은 마을의 생명줄이에요. 제대로 복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죠. 복구 작업이 끝나자 우물에서 다시 맑은 물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급수차 없이도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마을회관에서는 앞으로의 물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약을 정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복내 할매가 말씀하셨습니다. 물 사용량을 매일 기록하고 월 단위로 점검하는 게 어떨까요? 모든 주민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작성하던 수문일지도 다시 작성하기로 했어요. 한 달 후 우물가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만든 거였어요. 표지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물길을 지켜준 누군가에게. 그리고 표지석 옆 작은 고리에는 백구의 목줄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는 무게추가 없는 원래의 깨끗한 목줄이었죠. 백구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겪은 후 더욱 영리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자기가 마을을 구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을이 되자 저는 안방 장롱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지적도와 수문일지 옆에 백구 사진을 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백구가 물어다 준 낡은 집원 팻말도 함께 두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팻말이 경계 조작에 중요한 단서였거든요. 여보, 우리 백구가 정말 똑똑하죠?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자료들과 백구가 가져온 단서로 마을을 구했어요. 서도연 씨와 서미정 씨 남매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물 훼손과 지하수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죄목이었어요. 특히 도연 씨는 이장대행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욕심 때문에 이웃과 공동체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린 날, 저는 우물가에 앉아 백구와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 속에서도 우물물은 여전히 맑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백구가 제 옆에 앉아서 고개를 기울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할머니, 이제 다 끝났죠?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 백구야. 이제 다 끝났다. 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구해줬어. 그날 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우물 속에서 건진 건 목줄 하나였지. 근데 그 목줄에 묶인 무게추를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선 더 무거운 게 올라왔어. 서로 의심으로 더럽힌 물, 욕심으로 막은 물길. 내 백구를 이용해서 거짓말 꾸민 놈들의 더러운 속셈까지.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은 막을 수 없거든요.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릴 살린 건 결국 한 마리 개가 가르쳐준 상식이더라. 공동체란 서로 나누며 사는 것이고 욕심보다는 양심이 중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면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진실은 항상 어딘가에 숨어 있거든요. 우리 백구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물은 나눴을 때 가장 맑아진다 하더라. 그리고 진실도 함께 나눌 때 더욱 빛이 나는 법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